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폭을 어느 수준까지 할지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협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오늘 저녁 긴급 회의를 엽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검역당국은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종합적 정보가 확인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파는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을 무작위로 조사했더니 국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유아용 소변기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의 235배 검출됐고 감전이나 화재에 취약한 기기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가자지구 지상전을 앞두고 국제 유가가 또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커지는 유가 변동성에 정부는 이번 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7.5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목요일 전국에 가을비가 내린 뒤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의료계 소식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확대 폭을 어느 수준까지 할지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3,000명에서 4,000명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 가운데 발표 시점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폭을 두고 그동안 의료계 안팎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의료계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의사 수를 추계해야 한다며 300명 증원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환자 시민단체는 1,000명 이상 늘려서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방안은 해마다 400명씩 늘려서 10년 동안 4,000명을 증원하자는 것이었지만 의료계 반발에 무산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인원을 얼마나 늘릴지 막판 고심 중입니다. 당장 2025학년도 입시에 1,000명을 늘리고 단계적으로 3,000에서 4,000명까지 늘릴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1,000명 이상 증원을 요구했던 시민단체는 파격적인 증원에는 환영한다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1,000명 아니면 2,000명, 3,000명이 나와도 지금처럼 돈벌이 의료로 갈 수 있는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는 필수 공공의료 의사 확보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반발하는 공공의대 신설 대신 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할 정책 마련을 검토해왔습니다.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전달 체계의 개편, 지역 의료 대책, 적정한 보상의 강화,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의학 교육의 질 제고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필수 의료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인력과 임금 규제를 풀어주는 등 필수 의료 혁신 대책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주로 예상됐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시점을 두고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반발이 큰 가운데 정부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려는 분위기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가 오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대응 수위를 결정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저녁 7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협산하 전국시도 의사회장과 개원의 협의회를 비롯해 전공의 협의회와 공중보건의사협회 등 젊은 의사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와 협의체 등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폭을 논의해왔는데 최근 일방적인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돈을 주고 사들인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불법 입양한 아이를 학대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대전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한 아이가 정부의 전수조사 과정에 확인됐습니다.
친모가 40대 A씨 부부에게 100만 원을 받고 아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했는데 피해 아동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신생아 5명을 돈을 주고 데려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부부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 등에게 아이를 키우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맨 처음 불법 입양한 아이는 자신들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학대해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후 매수한 아이들은 사주 조건에 맞지 않는다, 또 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거나 친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부부가 재혼하고 사주가 좋은 딸을 갖고 싶었지만 임신이 안 됐고 정상적인 입양도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어 친모에게 병원 진료를 받게 해주면서 A씨의 이름으로 출산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는 등 피해 아동을 물건처럼 매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두 차례 더 신생아를 매수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거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A씨 부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아이들을 판 친모들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 아동들이 심리치료비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위로 출생신고된 아이의 입양 효력을 없애기 위한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러시아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16일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검역당국인 연방수의식물국 위생감독국은 이번 수입 금지가 예방적 조치라면서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종합적인 정보가 확인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로써 중국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는 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번 러시아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고 부당한 것으로 유감이라며 결정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가 민간인 통행을 위해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불과 30분 만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밝혀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들어가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통로인 라파 검문소.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국경이 열리길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فيش امان حتى وانت على المعبر خايفين احنا جايين على المعبر قصفوا شارع رفح وصرنا نصوت احنا جايين على المعبر انه خلص امان فيش امان في كل غزه على الفاضي. 그런데 로이터 통신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미국이 8시간 동안 일시 휴전하고 라파 검문소를 재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라파 검문소를 통한 국경 개방이 논의됐던 것만큼 통로 개방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개방 소식이 나온 지 30분도 안 돼 이스라엘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격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אין כרגע מאמצים כאלה. במידה ומשהו ישתנה אנחנו נעדכן את הציבור. אנחנו ממשיכים בלחימה כנגד החמאס, הארגון הרצחני שעשה את המעשה הז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라파 개방에 대해 이집트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수십만 명의 가자지구 주민들은 하마스의 만류까지 겹치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과 식량,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 주민들은 며칠째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에 물 공급을 재개했지만 얼마나 많은 주민에게 도움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가자지구 전면 봉쇄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유엔조차 더 이상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파 국경이 계속 막힌 상태에서 가자지구 내부 상황까지 악화하며 주민들의 끔찍한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지상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또 출렁였습니다. 커지는 유가 변동과 정세 불확실성 속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 급등했다 진정된 국제유가는 가자지구 지상전을 앞두고 지난 금요일 다시 6%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지만 사태 전개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공요금과 식품 가격 상승에 더해 유가가 3%대로 다시 올라선 물가 상승률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이제 관계 개선 때문에 최근 올해 들어서 이란이 한 하루당 70만 배럴 정도 이제 증산을 해왔는데 이것도 이제 철회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국제 유가가 1배럴에 $100 선으로 오를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블룸버그는 이번 중동 사태의 시나리오별 전망을 내놨습니다. 갈등이 심화해 이란이 원유 증산을 철회한다면 1배럴에 $4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분쟁이 레바논과 시리아 등으로 확산한다면 $8 상승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럴 경우 세계 경제 GDP는 0.3%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충돌한다면 $150를 돌파해 내년 세계 물가는 1.2%포인트 오른 6.7%에 이르고 경제 성장률은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란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은 적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7.5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관령 영하 1.7도, 제천 1.7도, 파주 2도, 거창 2.5도, 장수 2.6도 등 예년 기온을 5도 이상 크게 밑돌며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밤사이 내륙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며 낮부터는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전국에 가을비가 내린 뒤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넓은 주차장에서 수확한 벼를 말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있는 경찰서 주차장인데요. 수확기를 맞아 올해도 평창경찰서는 청사 주차장을 농산물 건조장으로 개방했습니다. 경찰서 주차장에서 농산물을 말리게 된 건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원래는 농산물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해서 예방 차원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추나 벼 등 지금까지 건조한 농산물이 수백 톤에 이르는데요.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로 잠시 중단했다가 올해 다시 주차장을 개방했습니다. 경찰서 앞마당이다 보니 도난 예방은 당연하고 도로 주변에 농작물을 말리는 주민들도 줄어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오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농작물을 걷기도 한다는데요. 한창 가을거지 시기죠. 다음 달 초까지 평창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도심 항공교통 UAM이 미래 주요 이동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체 개발, 지자체는 시범 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미국의 도심항공교통 UAM 선도기업이 만든 전기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조종사까지 6명을 태우고 시속 320km의 속도로 최대 20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형 회전 날개 4개를 장착해 헬기보다 안전하고 소음이 적은 게 장점입니다. 우리 대기업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기체를 공동 개발하고 부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industry have been incredibly supportive of the development of eVTOL and UAM. Korea as a society are active technology adopters, and we think this is one of the places that UAM will thrive very early. 업체는 연말까지 시제기 개발을 마무리 짓고 신뢰성과 효용성 확보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과 진화, 응급구호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하기 좋은 만큼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경상북도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그랜드 챌린지라고 하는 실증 프로그램 참여도 같이 하고 있고 그 경상북도에서의 UAM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는 울릉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계약을 앞둔 만큼 시범 사업을 통해 UAM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술을 우리가 이전받아서 경상북도 내에 UAM 회사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그런 수출 계약까지 맺을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40년이 되면 UAM 시장 규모는 1,9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과 지자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해외 구매 대행 제품 가운데 국내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여럿 적발됐습니다. 내구성이 약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운동기구에 환경 호르몬이 무려 기준치의 235배 검출된 어린이용 소변기도 있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벽에 걸어 간편하게 사용하는 중국산 유아용 소변기 제품입니다. 안전성 검사를 해봤더니 하수구와 연결하는 투명 호수에서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푸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무려 235배 많이 검출됐습니다. 인체에 노출될 경우 간이나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여자 어린이들에게 인기인 캐릭터가 그려진 가방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의 110배, 납도 1.2배 초과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낙하 시험을 했더니 바퀴 연결 부위가 두동강이 난 스케이트보드, 만약 사람이 타고 있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 감전이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헤어드라이어와 와플 굽는 기기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구매 대행 제품 400여 개를 무작위로 살펴봤더니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이 58개에 이르렀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15%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안정성 조사가 없이 진행되는 제품이다 보니 구매 대행 제품들은 KC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보다는 좀 부적합률이 좀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호는 구매 대행 사업자의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판매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구매에 참고할 수 있게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최근 배달 수요가 급증한 이후 인도와 횡단보도를 내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에 놀라신 경험 많으실 겁니다. 불법 주행이라는 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서 단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많은 직장인이 걸어다니는 서울 상암동의 식당가입니다. 엄연히 차도가 아닌 인도지만 오토바이들이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오가는 사람들 틈으로 횡단보도를 가로지른 뒤 인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자주 눈에 띕니다. 평소에 다닐 때 그럴 때 좀 오토바이가 보지도 않고 쌩쌩 달리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좀 사람이 좀 피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횡단보도를 이용해 급하게 유턴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주행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한 번 적발될 경우엔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40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이렇게 내려서 끌고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불법 주행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 보행자의 사고 위험도 여전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이륜차와 보행자 간 발생한 사고는 모두 2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매년 비슷한 규모의 사고가 꾸준히 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시간이 돈인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불법 주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인도를 타야지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아무래도 시간을 절약해야 돈을 버는 일이니까 한 30-40건이라고 치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에 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불법 주행하는 오토바이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과거 단속 현장 적발을 피해 도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단속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캠코더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캠코더로 이제 번호판만 이제 식별하게 되면은 이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인도와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공원처럼 이륜차 주행이 금지된 곳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지난주 새벽 배송을 하던 쿠팡 하청 택배기사의 사망이 과로사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과 경찰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노조 측과 전문가들은 쿠팡의 무리한 업무 지시와 상시 해고 제도 때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경기 군포시에서 쿠팡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60대 택배기사 A씨.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사망 원인을 심장비대와 심근경색, 즉 질병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산재보상법의 심근경색은 과로에 따른 질병으로 분류돼 있다며 A씨가 과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소견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고인의 사망은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고 심근경색은 내심한 심혈관계 질환이란 과로사의 대표적 유형이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오셨습니다. 쿠팡은 택배기사가 배정된 물량을 맞춰 되지 못하면 담당 구역을 회수하는 이른바 클렌징 제도를 운영합니다. 하청업체에 소속된 개인 사업자인 택배 노동자들과 계약을 해지하는 사실상 해고 통보나 마찬가지라 노동자들이 과도한 물량을 떠안는 환경에 내몰리다 결국 과로사에 이른다는 게 노조 주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과로를 불러오는 노동 조건을 쿠팡 CLS가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정인으로 출석시켜서 고용노동부와 쿠팡 CLS에 대해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쿠팡 측은 숨진 A씨가 일주일에 평균 52시간을 일했고 배송 물량도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는데 노조가 허위 주장을 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씨가 실제로 과로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주 평균 52시간을 일했다는 쿠팡의 주장엔 의문을 제기합니다. 야간 근무의 경우 주간 근무의 30%를 가산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새벽 배송을 맡아온 A씨의 일주 평균 근로시간은 67.6시간. 심근경색 같은 뇌심혈관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초과합니다. 4인만 놓고 뭐다라고 하진 않고 이 사람이 그 이전에 이제 어떤 그 얼마큼 이제 쫓기 전에 많은 일을 수행했나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이제 그 평가를 내리는 거죠. 또 여름철 물류창고 온열 질환부터 배달기사 사망까지 노동 환경을 둘러싸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 만큼 쿠팡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조선시대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 재현 행사가 경복궁에서 4년 만에 재개됩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하루 2차례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첩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약 120명이 경국대전을 토대로 국왕의 행차와 사열을 위한 진법과 전통 무예 시연인 연무를 극으로 재구성해 선보입니다. 조선 초기 진법인 오위 진법 중 일부를 펼칠 예정이어서 진의 운영 원리와 함께 조선시대 궁궐 호위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우리는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그런데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보다 관계 자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느끼며 집착하는 경우 이를 관계 중독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 스스로 온전한 존재가 되기 어려워서 삶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한길 사람 속은 시간에는 상담 심리학자와 함께 관계 중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